월드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 부문 먼저 10위는 폴리네시아 모투누이 섬 추장의 딸 모아나와 전설의 영웅 마우이의 모험을 그린 Can I get a cheehoo? 모아나2입니다. 이 작품은 팬들이 극장으로 불러낸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2023년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무려 7년 전 2016년에 개봉한 모아나1이었고 역주행에 고무된 디즈니 대표가 곧장 모아나2 개봉을 발표한 건데요.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실제로 2가 개봉을 했습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한 편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죠. 급조한 탓인지 내용은 원에 비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월드 박스오피스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순위 12위까지 이름을 올렸으니 디즈니 입장에선 잘한 결정이긴 했죠. 내년에는 모아나 실사판이 나올 예정이고요. 애니메이션에서 마우이 목소리 연기를 했던 드웨인 존슨이 실사 영화에서도 같은 역할로 출연한답니다. 기대해보고요. 다음 9위와 8위는 토이스토리 3, 4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먼저 9위는 픽사가 11년 만에 내놓은 3로 시리즈 최고의 걸작이자 미국 애니메이션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엔딩씬이 레전드였죠. 주인공 앤디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함께해준 장난감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이 장면에서 So long, partner. 눈물샘 폭발한 남자 어른이들도 많았는데요.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엔딩으로 너무나 완벽했던지라 아무도 후속편이 나오리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왔죠. 덕분에 그래서 4는 안 봤다는 팬에서부터 보긴 했지만 가장 훌륭한 사족이었다는 평을 한 팬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성공을 해서 3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네요. 아무래도 사족을 즐기는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계속해서 7위는 2015년에 개봉한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미니언즈로 영화는 안 보셨어도 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을 만큼 유명한 캐릭터죠. 당대 최고의 슈퍼 악당만을 보스로 섬겨온 미니언즈들의 악당 찾아 산말리라는 내용으로 교훈이나 스토리 따위는 개나 주고 치명적인 귀여움만 남은 영화인데요. 사실 태생부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니언즈는 일루미네이션의 또 다른 애니메이션인 슈퍼 배드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으로 수많은 캐릭터 중에 미니언즈만 너무 인기를 끄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미니언들만 실컷 보시든가 하며 만들었다는데요. 그 결과 슈퍼배드도 넘지 못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니 소비자들의 심리를 아주 잘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6위는 은퇴 후의 슈퍼히어로 가족의 모습을 그린 픽사의 20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2로 2018년에 개봉한 작품이죠. 생계나 육아를 걱정하는 부모 히어로, 이성 문제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 히어로 등 히어로지만 인간적인 가족 이야기를 잘 버무려내면서 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And the Oscar goes to 또 다른 히어로물이었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흥행 면에서는 무려 3배 가까이나 압도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제작진이었다면 상보다는 이쪽이 더 깊었을 것 같네요. 이어서 5위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창립 90주년을 기념한 영화 겨울왕국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2019년에 개봉한 겨울왕국2의 순위는 더 높아서 3위입니다. 1989년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언킹, 포카혼타스, 뮬란, 타잔 등 1999년까지 지속된 르네상스 이후 이제 디즈니도 끝난 건가 싶을 때 겨울왕국이 짜잔 나타난 거죠. 2013년 월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디즈니의 두 번째 전성기를 가져다 줬는데요. 한마디로 엘사와 안나가 효녀들인 셈이죠. 다음 4위는 일루미네이션과 닌텐도가 공동으로 제작한 미일 합작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차지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게임을 애니메이션화한 거고요. 브루클린의 평범한 배관공인 마리오가 빌런 쿠파에게 납치당한 동생을 구하고 또 세상을 지키기 위해 슈퍼마리오가 된다는 내용이라는데요. 악당 쿠파의 이름이 한국어 국밥에서 따온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영화에서 쿠파 연기를 한 잭 블랙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따로 홍보 영상까지 찍었었고요. 이 영화만큼 평론가와 관객들 사이의 반응이 극과 극인 영화도 드물 텐데요. 로튼 토마토 지수는 59%에 불과하지만 팝콘 지수는 무려 96%입니다. 한마디로 작품성은 없는데 관객들은 좋아했다는 거죠. 하긴 생각해보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0년 동안 전 세계 3억만 장 이상이 팔린 게임으로 그 유명한 포켓몬도 이 기록을 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 오죽 팬이 많을까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대충 만들어도 봐주니 꿀빵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2위는 2024년 월드 박스오피스 1위에 빛나는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무려 16억 9,808
무려 16억 9,883만 1,782달러를 벌었다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2조 4,76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전편을 만들 때만 해도 2는 아예 계획에도 없었다는데 안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1에 나왔던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의 감정에 2에서는 불안, 당황, 따분, 부럽 등의 감정들이 더해져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금 제 기분을 표현하자면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쟁쟁한 작품들을 다 제치고 월드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 부문 1위에 오른 작품은 바로 2025년에 개봉한 중국의 너자2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영화기도 한데요.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봉신연희를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고요. 불의 바퀴를 타고 날아다니는 전사 너자는 천개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랍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애가 점점 그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완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찾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나름 작품 자체에 대한 평은 괜찮습니다. 호주 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시각적 스펙터클도 뛰어나고 매 순간 스릴 넘치는 전투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호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Every parent in this movie. 升的不是票房，升的是咱们民族自信。 회사 차원에서 당과는 물론 이 작품을 흥행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동시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4의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한마디로 국뽕에 취한 게 아니라 국뽕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기어코 월드 박스 오피스 1위까지 차지했으니 결과는 성공이라 볼 수 있겠지만 수익의 99%가 중국 내에서 발생했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참고로 너자 때문에 2위로 밀려난 인사이드 아웃 2의 경우에는 흥행의 38.4%가 북미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겁니다.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답이 없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추세라면 2025년 전체 박스오피스 1위도 차지할 기세죠. 올 연말 개봉 예정인 아바타 불과 제를 응원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지금까지 완전 삐뚤어진 잡순이었습니다.